진짜로 후한무치합니다. 상상 불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와이프와 관련돼 있고 본인과 관련된 특검 2개를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국회에서 넘어오자마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에 붙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대통령이에요.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합니다. 본인이 한 말을 다 뒤집었어요. 죄 안 졌으면 특검을 거부할 게 뭐 있어요. 죄 졌으니까 특검을 거부한 거지. 깜빵 가게 생겼으니까 특검을 거부한 거지. 윤석열과 김건희가 깜빵에 가게 생겼으니까 거부한 것 아니에요. 이런 대통령을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고 법 앞에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나란가 싶어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졌어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국회에서 처음 의결됐을 때 김건희 특검법 50억 특검법이 의결됐을 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10분 만에 딱 발표했어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게 나랍니까? 오늘 생각도 없어요. 재고 어떤 깊이 숙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거의 200석 가까이 찬성, 190표 가까이 찬성을 해서 넘어왔는데 그걸 일고에 10분 만에 거부하겠다고 발표하는 대통령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정부가 아니에요. 무정부 상태인 거야. 그것도 뭐냐면은 그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특검이야.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에 관한 거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윤석열에 관한 부분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에 검사에 관한. 근데 자신들의 특검을 거부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대통령이고 영부인이고 실질적인 부의, 제로 부의 완 이런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거부권이 있나요? 헌법학자들의 대다수 견해는 거부권이 없다는 거야. 대통령의 그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상에 명시된 헌법상의 권리이지만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야.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내재적 본인과 관련된 건 못 하는 거야. 본인 가족과 관련된 것도 안 하는 거야. 판사가 그러잖아요. 판사가 자신에 관한 재판을 안 차나요. 회피하거나 기피하잖아요. 본인 가족에 관한 재판도 안 차나요. 판사가 관련돼 있으면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됐을 경우만 하는 거예요. 위배됐을 경우가. 그때 거부하는 거지. 국민의 다수 70% 80%가 찬성하는 이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이거 바로 탄핵 사유라고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쁜 놈이지. 어떻게 자신의 가족과 관한, 와이프에 관한 법률을 거부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법률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조차도 좀 연기해가지고 오전에 할 걸 오후에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 넘어오면은 오전에 넘어오면 오후에 하려고 국무회의 일정까지 조율하면서 지금 계속 2번씩이나 그러고 있답니다. 정말 한심한 자들 아니에요? 모든 국가의 역량을 김건희와 윤석열을 방어하는 데 쓰고 있는 거야, 이 인간들이. 또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래요?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잖아요. 도이치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못해. 안 해요. 그러면 언론사들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겠죠. 도이치는 뭡니까? 독일이잖아요. 독일 특검법이에요? 이거 독일 대사관에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정신 나가는. 아니 원래 특검법 이름이 김건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에 관한 특별법이래요. 법 이름 맨 앞에가 김건희라고 돼 있다고.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이런 식으로 나가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도이치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특검 법안 자체가. 그런데 당연히 김건희법이 맞는 거죠. 왜 독일 특검법이야 그게. 이 정도로 김건희의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떠는 게 이제 한동훈이죠. 한동훈이에요. 정말로 이거 화제거리 아닌가요? 세계적인 뉴스감이에요 이거.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이 특검과 관련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말로 후한무치하고 뻔뻔하죠. 신년 기자회견조차 한 번도 없어요.
그 기자들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사한다고 했잖아요. 청와대 나와서. 다 뻥이고 거짓말이죠. 처음에 도어 스태핑인가요? 나와서 몇 번 거들먹거리면서 몇 번 이제 마이크 대고 얘기하다가 개쭉 났죠. 본인 실력이 다 탄로 났잖아요. 언론 인터뷰할 실력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능 수준이 안 된다는 게 이미 다 탈로가 났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식이 탈로 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중지한 거잖아요. 자꾸 그 도어 스태핑만 했다 하면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밀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 딱 정지했어요. 중지해버린 거야. 그 뒤로는 안 해요. 대한민국 언론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질문 받지 않는 것은 역사 이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심지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이죠. 저는 이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그래요.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한 거니까 왜 대통령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거지. 저 박근혜 씨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수첩에 적었지만은 그렇게 그 기자들 질의응답을 했어요. 진짜 이건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국민 앞에 서지 못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진짜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 신년사도 없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고, 아니 신년 기자회견이었고, 신년사에서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와이프의 주가 조작 사건. 일단 법률안이 통과돼서 넘어가잖아요. 일단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단지 그 기자회견에서 계속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그런 헛짓거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전혀 부적합한 상태의 대통령이다. 대통령 아닌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 뭐 이런 거죠. 뭐 임금도 아니죠. 무슨 임금이야 지가.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어저께 여론조사 꽃에서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 내년 4월 10일 총선과 관련해서 야당에 투표할 것인지 민주당과 국힘당에 대한 야당 지지도가 나왔죠. 가히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압승이에요. 완전 압승이에요. 더블 스코어 이상 납니다. 이 강북 쪽에서는. 이 강남 쪽에서는 서초도 이제 해볼만 합니다. 보니까 한 7, 8%대로 좁혀 들어온 것 같고, 격차가. 국힘당이 앞서는 데가 서초하고 강남이에요. 송파는 박빙입니다. 송파도 박빙이고, 서초하고 강남밖에 없으면 서초도 뭐, 8% 내외고 보니까 10%가 안 넘고, 송파는 또 완전히 박빙입니다. 강남 정도만 이제 그 국힘당이 가져가는 걸로 나왔죠. 용산도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힘당이 지금 폭망하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거기도 민주당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 분위기라든지 보면 완전히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였죠. 자, 국힘당이 끝나는 조건은 국회 의석수 100석 이하로 떨어지면 끝납니다. 이준석은 못 믿겠어요. 보니까 그 친구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위장 탈당 같기도 하고, 위장 탈당은 아니지, 일단은 탈당했지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어저께 인터뷰에서 그러더만 이준석이가 국힘당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하면 자기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어요. 보니까 그거 봐서도 이준석은 국힘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서 지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대권 후보로 나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야. 당대표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행여나 뭐 중도를 바라고, 중도신당을 바라고 이준석의 이 민주진영에서 투표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이 친구는 가서 말을 바꿔 타고 국힘당에 들어갈 친구입니다. 윤석열과 언제든지 다시 윤석열이 손을 납작 내밀고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라도 큰 보직을 주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덥석 받을 그런 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못 믿을 자라는 얘기죠. 자,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1등 공신도 준석이잖아요. 이준석이잖아. 이준석 아니었으면 당선 못했죠. 20대 남성들이 표심이 많이 갔잖아. 이준석한테. 20대 남성들이 진짜 많이 찍었어요. 20, 30대 남성들이. 지금은 그 완전히 다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 제1의 부역자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라서 믿을 자가 아닙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돌아간다. 위장 탈당과 결과적으로는 본인 위장 탈당이 아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쏘는 거니까 위장 탈당이 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언제든지 가서 윤석열과 손잡고 다시 윤석열 정권 5년을 끝내 5년까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0석입니다. 100석. 국힘당, 이준석과 윤석열당을 포함해서 이게 100석이 안 되게 해야 돼요. 100석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이제 이준석 신당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준석 신당은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에요, 다. 그래서 특검 재의결 표결을 시기를 잘 조절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고 표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특검법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이게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김건희라고 절대 봐줄 수 없는 겁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주가 조작 혐의가 너무 짙어요. 너무. 돈을 10억 이상 벌었다고 지금 뉴스타파에 나오잖아요. 돈 번 자가 범인이죠. 쩐주고. 아니 하루 거대량의 김건희 계좌에서 3분의 1 이상을 담당했으면 뭐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대 대금에 그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들끼리 사고 팔고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 팔고 한 증거들이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헛짓거리 합니까? 윤석열 때문에 그동안에 수사를 못했던 거지. 윤석열이 특수부 검사하고 특수부 검사했잖아요. 중수부 검사하고 또 검찰총장하고 지금 서울지검장하는데 어떻게 수사할 수 있어요? 못했던 거지. 다 거짓부댕이에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살살 터졌는데 안 나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고 나서 진짜 수사가 이루어진 건 그 한 7, 8개월 정도였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딱 잡고 있을 때는 아무도 못했던 거야. 특수부를 쫙 틀어주고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수사가 오히려 뒷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사귀는 기간 동안에 주가 조작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사귀는 동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크도 비슷하면 17층에 전세 얻은 건 결혼 2년 전에 벌써 얻었더만 보니까 같이 살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동거했을 가능성도. 그럼 그 기간이 주가 조작 기간이거든요. 그럼 누군가 뒷배로 작동을 한 거죠. 뭘 믿고 얘네들이 하겠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그 당시 주가 조작 기간 동안에 보면은 윤석열이 승승장구할 때는 주가가 잘 나가. 근데 윤석열이 좌천돼가지고 지방가 있을 때는 안 나가요. 주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관계가 많다. 윤석열과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특검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너무나 짙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반인 같았으면 징역 10년, 15년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중대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 전 기간, 0차부터 1차, 2차 전 기간에 포함된 계좌, 관련된 자는 김건희가 유일해요, 보니까. 김건희뿐만이 아니고 이건 김건희 엄마도 관련돼 있어요. 최은순이도 주가 조작 계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조사 탈탈 털어야 되는 거예요. 최은순이 자기 친구와의 친구인가요? 그 녹취록, 최은순 녹취록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최은순 지인의 녹취록이, 그거 보면은 최은순이가 관련돼 있다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보면. 하기 때문에 이건, 김건희뿐만이 아니고, 그, 김건희의 가족이, 최은순을 포함한 가족이 다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특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합니다. 지금 복지부동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야당이 지금 다수잖아요. 절대 다수인데. 그 야당 찾아다니면서 법안 통과 막 로비도 하고 막 공무원들이 그래요. 이것저것 통과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제 없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모든 국가 시스템 다 멈춰 있는 거야. 하던 것만 하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제왕적 대통령을 권한을 행사하고 지가 왕이 된 것처럼 온 대한민국을 호령하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윤석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게다가 남북관계도 파탄났죠. 러시아 수출도 다 파탄나죠. 중국 수출도 완전히 다 파탄나잖아요. 현대차 1조 원 손해보고 러시아에서 철수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큰일 났어요.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지금 무역 수지 적자율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180등인지 190등인지 그렇다고 합니다. 적자 나는 폭이 감소율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꼴찌다, 꼴찌. 그것도 이제 실제로 피부도 체감이 되잖아요. 체감이 돼가지고 물가가 너무 비싸요.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야채 과일 가격이 제가 사다 보니까. 너무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서민들 살기 너무 힘들죠. 이건 완전히 이건 죽을 맛입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면 불만이 없어요.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경제도 입증이 되잖아. 뭐 수치상의 경제 필요 없어요. 이 국민들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물가, 가스비, 전기세, 뭐 이렇게 관리비, 그 교통비.
그다음에 이제 생활 쌀값 뭐 야채, 채소 이런 가격들 이런 생활 물가가 너무 비싼 거야. 안 되는 거야. 돈은 없는데 정말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중단시켜야 되는 거야. 중단시키는 방법이 탄핵에 의한 방법이 첫째고 지금 앞으로도 3년 반이 남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3년 반 동안 도저히 못 참아. 이대로 가면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탄핵하는 방법이 한 번 있고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제안한 방법. 헌법 개정에 의한 대통령 중간 해고죠. 임기 단축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헌법 개정을 한번 해야 돼요. 헌법 개정을 한번 해야 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딱 맞습니다. 저도 내각제는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내각제 한다고 뭐 난리치는데 내각제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의 뭐 한 8, 90%가 반대할 거야 아마 내각제 하면. 조국 전 장관도 내각제 세력인가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된다 하잖아요. 자꾸 이상한 음모론에 자꾸 빠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헌법 부칙에 대통령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특정해서 박아버리자. 임기 단축을 시켜버리자. 그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탄핵을 먼저 해보고 그것이 헌법재판관들이 보수화돼서 여의치 않으면 임기 중단으로 가는 것도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윤석열, 김건희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 독도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단순히 독도 섬 하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토의 개념을 할 때 마지막 섬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있는 마지막 섬을 기준으로 뭐 12해인지 뭐 몇 해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점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영토를 확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도 섬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문제예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뭐 12해인지 몇 해인지 정하겠지만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한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해리를 일정한 거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한다면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의 영토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독도 주변에는 수많은 가스전이 있다고 해요. 석유도 있고 가스전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량이. 대한민국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쏘고도 남을 그런 가스전이 풍부하게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의 복인 거죠. 대한민국을 앞으로 수백 년, 수십 년, 수백 년을 먹여 살릴 만한 자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영토적 측면뿐만이 아니고 국방상의 측면에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독도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우리가 36년 지배를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그 많은 수탈을 다 당했잖아요. 그 치욕을 당하고 치욕의 역사 그대로 독도에 묻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독도를 양보하자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끝장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슬그머니 빼버리잖아요. 독도를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빼버리고 지도에서 싹 삭제해버립니다. 지도가 한 10개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싹 빼버리고 그리고 분쟁적이라고 또 이제 기술까지 했답니다. 죽일 놈들이죠. 이거 신원식이 당장 민주당 참으면 안 돼요. 빨리 탄핵 발의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한 자예요. 이런 교재를 발간해요. 더 뻔뻔하게 대통령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죠. 대통령실도 대책회의에 그 정신교재를 발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범정부 대책회의를 한 10여 차례 몇 차례 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실도 참여해서 윤석열도 당연히 아는 게 맞는 거죠. 보고를 했겠죠. 이 중요한 문제, 독도 문제를. 모른 척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야. 당장 경로를 하면서 뭐 당장 바꾸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정말로 나쁜 인간들입니다. 게다가 기시다 만나서 싹해 먹으면서 일본 술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부부하고 윤석열 부부 골방에서 무슨 얘기 했겠냐고. 독도 문제 분명히 했겠죠. 안 했을 리가 없겠죠. 박지원 외교부 장관 얘기 털어놨잖아요. 공식적인 의제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비공식적인 의제는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거꾸로 해석하면은. 집요하게 보도받았어요. 그 당시에. 뭔 얘기 있었겠죠. 밀약이 있었겠죠. 밀담이 있었겠죠. 윤석열의 역사관을 보면 알아요. 대일본 역사관을 보면은
일본에 위안부 할머니도 팔아먹고 우리 그 강제 근로자들도 팔아먹고 또 대법원 판결문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자잖아요. 거기 후쿠시마 오염수도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다 양보해주고 오히려 부추기고 홍보까지 해주고 유튜브에 그러고 보면은 친일본주의자라 뼛속까지 친일본주의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친일이죠 이거. 유한용을 넘어서는 유한용은 나라를 완전히 거의 다 뺏긴 상태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지금 뺏긴 상태입니까 일본한테? 멀쩡한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예속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 규모가.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금 아작을 내고 있잖아요. 경제 규모도 아작 내고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 독도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얘기죠. 이런저런 얘기들 제가 이제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는데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그 임계치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재명 암살 시도 테러를 보면서 더 이상 이 정권을 존속시키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요. 이제 끝장내야 된다 이거. 끝장내고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든 탄핵을 통해서든 어차피 임기 단축을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계속 이 상태로 가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전 국민들이 좀 깨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손에 손잡고 아는 지인들 다 동료해서 투표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제대로 국민의 그 의사를 이것이 여론이다라고 정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반드시 4월 10일 날 가서 압도적으로 200석 이상을 몰아줘야 됩니다. 몰아줘서 선거제 개편도 딴 얘기 필요 없어요. 200석 이상의 범야권 민주진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지금 민주당한테 150석, 160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반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도 160석 되지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당연히 과반은 넘겠죠. 안 되진 않겠죠. 200석 이상 나올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히려 병리평보다는 저는 병리평은 뚜렷해요. 완전히 국힘당한테 30% 미만의 표가 가게 해야 돼요. 지금 국회 의석수 300석 중에 100석 이상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30%입니다. 33%인데 그 밑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병리평은 약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컨대 지금 현재 연립평이 존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야가 지금 선거법 합의할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기존의 법이 지금 연동형이잖아요. 연동형 그대로 가겠죠. 하나 바라건대 송영길 대표의 구속이 안타까운 게 제가 그거예요. 지금 윤석열 탄핵 대한정당 윤석열 탄핵당을 만들었으면 싶어요. 원래 이제 추진하던 건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 압도적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연립에서 그 비례대표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어쩌고 뭐다 가면은 충분히 200석 이상으로 해서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뭐 다음에 또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댓글을 열심히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본 동영상이 노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노출이 많지 않은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돼서 이렇게 토론의 장으로 민주주의의 뭡니까 토론이잖아요.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교환도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영상을 보신다면은 4월 10일 날 심판하는데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뷰였습니다.